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씨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화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활동가로 가장하고, 네. 악랄하고 무슨 폐륜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이게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던 말이냐면, 이거 거의 유사한 말을 네네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아. 일본인들은 일제강점기 내내 그때 교육받았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울 수가 없죠. 네. 어떤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예요? 일본 천황 만세 일제의 반인반신인 일본 천황이 지배하는 정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일본식 정치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다. 라고 믿었던 거죠. 생각했던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볼 때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비슷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2차 대전 때 어디랑 싸웠어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 미국과도 싸우고 네네. 공산국가인 소련과도 싸웠잖아요. 자기들은 천황제 절대 군주 국가였거든요. 아. 자, 여기서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서 민주공화국이 된다고 했을 때 배운 적이 없거든요. 민주주의가 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익숙한 체제는 천황제 체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본인의 권력력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 이승만이 계속 놓아뒀던 친일파들은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쟁 이후에 일본은 군국주의가 붕괴되고 천황이 남았던 반면에 한국은 천황은 사라진 대신에 군국주의가 남았다고 그런 상태가 돼요. 일제강점기 일본 천황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천황처럼 만든 거예요. 1인 독재자 체제를 만든 거죠. 예. 1인 독재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서 저만 해도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배운 민주주의는 유신 독재 체제가 제일 좋은 민주주의다. 라고 배운 거예요. 예. 독재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버려라. 포기해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해라. 이게 유신 독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면 이걸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복해서 지금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보다 윗세대들, 지금 60, 70대 보면 이 개념을 못 잡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나이가 그렇죠. 좀 많으신 분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반공주의를 내세운 독재체제를 민주주의로 착각을 해요. 그걸 자유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예. 이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는 체제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해야 된다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이게 너무 이제 그것만 배웠으니까. 슬프다.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되네. 87년도에 6월 항쟁이 대단히 좀 불철저한 과거청산으로 끝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의 대립구도는 명백했어요. 반민주 독재 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 네. 민주 세력, 예. 일반 이제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들 이런 대립이었잖아요. 양심 세력, 비양심 세력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어요. 근데 87년 개헌 이후에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게 비극이야. 자, 이건 반민주 집단이었어요, 사실은. 독재 세력이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자기가 독재를 했다고 얘기를 인정할 수도 없고 네. 또 언론들도 그 당시에 이른바 박정희 군사 독재 시대에 거기에 협조하고 협력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독재 체제라고 불러야 되는데 음. 군사 독재 체제라고 불러야 되는데 말을 순화해줘요. 뭐라고요? 이게 역사를 왜곡한 첫 번째예요. 예. 권위주의 세력이라고 불러요. 권위주의 세력. 권위주의 정책이 말이 돼요? 하나를 만들어냈네. 그렇죠. 독재 정치예요. 권위주의. 독재 정치인데 권위주의 정치라고 해괴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똑똑히 나쁜 쪽으로 아무튼 그럼으로써 이제 이 독재에 대한 반민주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희석시켜버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 정치란 말이 일상적으로 쓰였어요. 쓰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권위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박정희 전두환 때 그렇게 안 썼어요. 노태우 때 과거를 얘기하면서 권위주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박정희 차원에서. 그렇죠. 박정희 전두환 정치를 독재 정치인데 네. 독재 정치라고 하기에는 거기에서 협력했던 자기들이 네, 후계이기도 하니까 민정당 세력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독재 정치라고 안 하고 권위주의 정치라고 이렇게 말을 바꾼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독재 체제에 적극 협력했던 사람들 또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을 독재 세력, 반민주 세력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산업화 세력이라고 또 이름을 바꿨죠. 진짜.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치나 산업화 세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좀 합법적인 아니, 산업화는 심지어 긍정이죠. 그러니까 민주사회의 합법적인 정치 세력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합법성을. 근데 머리가 엄청 잘 들어가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뭐죠? 90년도에 3당 합당을 하면서 네. 사실은 90년도 3당 합당 당시에 노태우 김종필 협력은 이미 결정되었고 노태우 김종필 세력이 누구랑 손을 잡을 거냐.
김대중이랑 손을 잡을 거냐, 김영삼이랑 손을 잡을 거냐 가지고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아, 그때 고민을 했었는데 DJ도 후보군에 있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DJ 그래요? 김영삼을 좀 소외시키고 DJ랑 손을 잡을까까지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하고 손을 잡으면서 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까지의 이른바 정치구도는 사람들이 87년 요원항쟁을 겪을 때까지의 정치구도는 저쪽은 유신 세력하고 5.18 쿠데타 세력이잖아요. 반민주 세력이에요. 노태우, 김종필은. 네.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은 양쪽 다 민주 세력이었죠. 그렇죠. 민주 세력이면서 동시에 김영삼도 그렇고 김대중도 그렇고 당신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냐면 개혁보수라고 했어요. 둘 다 보수예요. 둘 다 개혁보수였어요. 그런데 김영삼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제 언론들이 뭐 어떤 식의 장난을 치냐면 이 독재 세력과 민주적 보수 세력이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일부러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이게 과연 이 정체를 부르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김영삼 이미지를 여기다 다 덮어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수와 진보로 나눠. 김대중은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진보가 돼버렸어요. 이때 처음 보수랑 진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수 대연합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창단을 보수 대연합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을 진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명명을 통해서 신기하다. 보수 우파, 진보 좌파라고 하는 개념들을 만들어가요. 프레임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거야. 선악구도가 아니야, 이제 선악구도도 아니고 아니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하에서 보수와 진보는 그렇죠. 양날개니까 과거에 이른바 독재 체제의 왕정 중심의 독재 체제, 왕조적 사고 방식을 가졌던 그런 생각은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민주주의, 선진 민주주의 체제처럼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공존하는 그런 체제가 된 걸로 만들었어요. 세탁이 된 거예요. 그럼 보수의 뿌리는 결국 독재네요? 더 가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 장면이 제가 잘못했다고 보는 것은 계속 그래서 저는 저한테 사람들이 자꾸 언론 기자들이 그래요. 좌파 역사학자라고 그래요. 저는 보수주의자인데 사실은. 왜 그러지? 이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보수, 진보, 좌우 개념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다들 아시잖아요. 프랑스 혁명에서 출발했어요. 프랑스 혁명 때 누가 보수, 누가 진보, 누가 우파, 누가 좌파였냐면 왕당파를 배제한 나머지.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결의했던 그 사람들 내에서의 보수 진보가 아니고 좌우가 아니었던 것이고요. 왕당파는 왕당파예요, 그냥. 근데 한국에서 자칭 보수는 기본적으로 이 좀 왕당파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재. 기본적으로 독재죠. 네. 반민주 세력이었어요. 끊임없이 그랬었어요. 이 반민주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친일파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이르는 독재 정권 시기까지 계속 뿌리를 내려왔고요. 그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배운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네네네. 제가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유신이 떨어졌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박정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유신 체제가 제일 좋은 민주주의라고 배우고 사는 세대예요. 그렇겠죠. 근데 생각보다는 젊으시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젊으시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박지원을 보고 그렇게 젊다더니 저분하고 그러세요. 저분하고 20살 차이인데.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서 학교에서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했던 시대가 언제부터냐면 80년대 말부터예요. 80년대 말에 사실 90년대 초부터예요. 네. 교과서 바뀌고 교사들이 여기에 이제 가르칠 수 있게 된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세대가 40, 50대인 것은 이 사람들이 비로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40, 50대가. 경험도 경험이지만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도 경험이지만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첫 세대예요. 그전 세대들은 학교에서 뭐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대충 배웠으면 그냥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그러면 그게 몇 년도예요? 뭐가요? 그 이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교육한 87년 이후에 교과서가 바뀌고 89년도에 89년? 전교조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우리 더 이상 이런 식의 노예교육, 식민지 노예교육은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선언한 것이 전교조 설립되고 막 이때 막 교사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89년. 그러니까 90년대 이제 이 전교조가 합법된 거는 훨씬 뒤에 95년 이 무렵 됐어야 합법화가 되는데 네. 그 사이에도 이제 87년의 경험 때문에 이제 그 시절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사가 돼서 학교에서 그래도 좀 의미 있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요. 교과서가 바뀐 거는 이제 김영삼 시대에 들어와서 제대로 바뀌죠. 그러니까 대략 90년대 초반 90년대. 이때 이제 초중등 교육을 부터 초등등 교육을 받았다고 치면 거의 80년대 중후반 내 출생한 세대라야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 자체가 이미 그렇게 돼 있었어요. 민주주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인 군주주의의 반대말이고요. 군주주의의 현대판이 1인 독재 체제의 반대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쿠데타 내란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계엄은 계엄 자체의 논리가 있어요. 계엄을 선포하면 선포는 선포지만 해제는 언제 하느냐.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언제 해제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다 장악되면 어떻게 해제될 수 있죠? 계엄은요 자체 논리가 있어요. 이거는 수많은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 투옥, 고문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전체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행위. 예. 네. 범죄예요. 음. 네. 국민에 대한 범죄예요. 네. 그러면은 이 범죄에 대한 면책권, 생명 안전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 해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의 모든 계엄은 개헌, 그 다음에 이 계엄을 선포한 자의 평생 집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개헌을 통해서 평생 집권을 확보한다든지 그렇죠. 뭔가 그런 약속을 받지 않고는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머, 평화적 정권 교체를 못해요. 계엄을 선포하면. 이 계엄 기간 동안에 저지르는 범죄가 워낙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 전까지는 권력을 타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선포를 하고 나면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기 권력이 생명줄이 돼요. 저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 잡아가고 고문하고 네. 그랬다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못 넘겨줘요. 그럼 독재가 될 뻔했네요 이번 개헌. 당연히 독재 같아요. 우리가 안 그런 게 없어요. 안 그럴 수가 이거는 없어. 기본적으로는 끔찍해. 무슨 뭐 예산 이건 다 거짓말이고 사실. 그거 다 드러났는데요. 뭐 네. 3월부터 준비했느니 그 정도 네. 제가 볼 때는 뭐 1년 정도 네. 넘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작년 2023년 11월부터 기본적으로 네. 1인 독재 체제 왕정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왕정으로. 왕정으로. 자기가 뭔데 제 능력도 없으면서 이거는 진짜. 해제할 수 있는 계엄이 아니에요. 이런 계엄은. 그렇구나. 해제를 못하고 거기에 짓눌려서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더라도 1인 독재 체제를 만드는 것밖에는 평생 집권 체제를 만드는 것밖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찬동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 귀족이니까. 왕당파예요. 왕당. 그러니까 이 왕족 체제는 군주제는 뭐랑 결합하냐면 귀족제랑 결합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 귀족제의 현대적인 용어가 엘리트주의예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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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만들었어. 엘리트주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그래요. 왕을 모시고 살지언정 개돼지랑 같은 동급이 돼서 살 수는 없다. 그렇지. 윤석열 씨 발언이 딱 그거예요. 딱이네. 1년만 지나면 다 찍는다. 아. 걔들은 개돼지다 민중은. 그렇지. 우리는 특별한 엘리트고. 그렇지. 너무 이 잘- 사상이거든요. 예.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정치를 해왔고. 해왔어. 그리고 우리 사회가 87년 이후에 이른바 독재체제 청산이 불철저했기 때문에 용어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반민주 세력이었었는데 권위주의 세력이라고 이름을 한 번 완화해줬다가 그렇지. 보수 세력이라고 또 한 번 더. 아, 그러니까 왕당파한테 보수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왕당파예요. 왕당. 기본적으로 독재주의자이고요. 예. 전체주의자이고 군국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아. 그게 청산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